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며 살았는데 기쁘기는커녕 마음이 공허하고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다 포기하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평생 온갖 희생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가족에게 베풀수록 더 외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존중받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68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골라오시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본인의 꿈은 접어두고 남편 사업을 뒷바라지하느라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셨죠.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집 한 채씩 마련해 주시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반찬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시죠.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쉬고 정미경 씨 혼자서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셨습니다.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소파에 앉을 수 있었는데 그때쯤이면 자식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부담스러워. 맨날 뭔가 해주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자꾸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야. 아이들 옷도 사주시고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고맙긴 한데 솔직히 우리 스타일이랑 안 맞는 거 많거든. 그런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정미경 씨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 우리가 못하는 사람같이 느껴진다고 아내가 그러네. 맨날 뭔가 가져다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우리도 이제 중년이잖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정미경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짐이 되어버린 자신이 원망스럽고 서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베푼 만큼 고마워하지 않는 자식들, 희생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사랑한 만큼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관계, 밤새워 음식을 준비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는 가족들, 내 돈으로 이것저것 사다 줘도 엄마 취향이랑 달라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의 그 마음.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의 방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과잉 베풀미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정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기를 바라면서 용돈을 주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던 거죠.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런 의도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귀찮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베풀 때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는 혼자서는 안 돼, 엄마 없이는 못 살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를 귀찮아하게 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자신이 무능한 사람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우리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베푸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죠. 정미경 씨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건 바로 이 깨달음 이후였습니다. 더 이상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안 챙겨주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날 잊는 건 아닐까? 손에 들고 있던 찬통을 내려놓으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미경 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추석 준비를 위해 벌써 시장을 몇 번씩 다녀오고 냉동실에 전을 부쳐서 얼려놓고 갈비찜 양념까지 미리 해놨을 시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도 않으셨고 먼저 나서서 엄마가 다 준비할게 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셨죠. 며칠이 지나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서 모일까요? 정미경 씨는 그때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시더군요. 평소라면 엄마 집에서 하자, 엄마가 다 준비할게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너희가 결정해. 엄마는 너희가 정한 대로 따라갈게. 큰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항상 집에서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다 어른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세 자녀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엄마가 왜 그러시지? 라며 의아해했지만 결국 둘째 며느리 집에서 모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정미경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서운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준비해줬는데 이제는 며느리 집에서 한다고?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둘째 며느리 집에 도착하니까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나물을 무치고 있고 둘째 며느리는 전을 부치고 있고 아들들은 상 차리는 걸 도와주고 있더군요. 정미경 씨가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니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순간 정미경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시더군요. 평생 처음으로 명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앉아있게 된 겁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큰며느리가 다가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어머니가 안 하시니까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미경 씨는 그때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먼저 안부를 묻고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사다가 드리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가져다주는 반찬을 받으면서도 뒤에서 우리 입맛이랑 안 맞아 라고 불만을 표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요 라며 요리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헤도닉 적응이라고 부르죠.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끼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정미경 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도움이 없어지니까 뒤로서 엄마의 수고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도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해주면서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라고 서운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가 베푸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베푸는 건지 아니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베푸는 건지 말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라는 조건부 사랑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그냥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정미경 씨가 경험한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베푸기를 멈췄는데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경 씨가 실천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기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는 보통 자식들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셋째 딸이 육아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먼저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딸네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기다리셨죠.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정미경 씨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은 일방적으로 베풀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거절하기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큰아들이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들 봐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했을 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래, 엄마가 봐줄게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미경 씨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 큰아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거절하는 걸 평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큰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맡길 때도 미리 일주일 전에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고, 엄마도 바쁘실 텐데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배려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 만들기입니다. 정미경 씨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시고, 옛날 친구들과도 정기 모임을 갖기 시작하셨죠. 자식들이 엄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도 할 일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반응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활기차 보이시네요. 저희도 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미경 씨는 가슴이 뿌듯했다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이 뭔가 해줘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것에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과일을 사다 드렸을 때도 아이고 고맙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배인데 어떻게 알았니? 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죠. 그러자 둘째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자주 사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솔직한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예전에는 서운해도 괜찮다라고 참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딸이 생일을 깜빡했을 때도 엄마 생일을 잊었구나. 좀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딸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생일 일주일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깜짝 파티를 열어줬다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정미경 씨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존중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살면 남들도 나를 희생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면 남들도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정미경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정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미경 씨도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자식들이 연락도 잘 안 오고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예전보다 연락을 덜 하니까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변화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나서지 마세요. 자식들이 힘들어 보여도,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바빠 보여도 먼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라고 말하고 기다리세요. 둘째, 일정이 있다고 말하세요. 실제로 일정이 없어도 그날은 약속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셋째, 자신의 취미를 만드세요. 문화센터든 종교활동이든 친구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넷째,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세요.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도 고맙다라고 표현하세요. 다섯째,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절할 때도 내가 왜 너희 일을 다 해줘야 하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미안하지만 그날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감정을 표현할 때도 너희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엄마도 관심받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이나 골탕 먹이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가족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건 모든 가족이 정미경 씨 가족처럼 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아무리 변해도 계속 이용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강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평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다만 그동안 부모가 너무 많이 줘서 그 본능이 마비되어 있었던 거죠. 부모가 주는 걸 줄이면 그 본능이 다시 살아납니다. 70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순자 씨는 정미경 씨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였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결혼한 후에도 매달 용돈을 주고 명절 때마다 2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손주들 학비까지 대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요. 우리 살림살이까지 참견하시고 맨날 뭔가 해주시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예요.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간섭이라니요. 그때부터 박순자 씨도 정미경 씨처럼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용돈도 끊고 명절 음식도 안 하고 손주들 학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엄마가 왜 그러시냐며 서운해했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변하셨다며 수군거렸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라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박순자 씨를 챙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 관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의존 관계에서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이건 자식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자립심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없어지거든요. 반대로 부모가 적절히 거리를 두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죠. 65세 김영희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 하나만 있는 분이셨는데 딸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고 손녀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집안일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늦었네 라며 불평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영희 씨는 그때 정말 서운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셨습니다. 반찬도 안 가져다 주고 손녀도 안 봐주고 집안일도 안 해주셨죠. 딸이 엄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딸이 서운해했지만 한 달 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후로 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딸이 김영희 씨를 더 챙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래도 자식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식들도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희생하며 살면 나중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나중에 진짜 어려울 때 자식들이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당연히 도와주고 싶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자존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히 여겨집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우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세요. 그렇게 할 때 자식들도 여러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정미경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너무 많이 희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든 걸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지혜롭게 변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이 부탁할 때 한 번은 그날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으니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식이 안부 전화만 해도 고맙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이나 골탕 먹이려는 마음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미경 씨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명의 소중한 인간입니다. 자신만의 꿈과 희망이 있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미경 씨가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예전보다 훨씬 저를 존중해 주고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진짜 행복한 노후는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립적으로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